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장 킬러 문제는 바로 함수 추론이죠. 그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물론 극한에서도 한두 가지를 했지만 바로 미분이나 적분에서 다항함수 추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함수 추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수 추론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다항함수의 교점의 세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고1 과정에서 배웠듯이 바로 함수에서의 교점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수도 없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교점에는 바로 세 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를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간단한 방정식 x-1 이꼴 0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풀면 x는 1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방정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는 거지만 이 방정식을 항상 그래프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프로 볼 때는 자 어떻게 한다? 좌변과 우변에 각각 무엇을 붙이고 y를 붙여서 그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y x 1이라는 이 직선과 y 0이라는 것은 바로 x축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은 바로 이 직선의 x절편이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1이잖아요. 그 1이 바로 이 방정식의 바로 무엇이다? 실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근을 보면요. 이 근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근을 중심으로 x 이꼴 1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보면 이 y 이꼴 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1보다 왼쪽에서는 x축보다 아래에 있었죠. 즉,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의 그래프보다 이 1보다 왼쪽에서는 아래에 있었고 X축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돼 버리죠. 그래프가 위에 있고 바로 X축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근을 바로 1차의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교차하면서 그래프가 만나잖아요. 이 그래프가 여기서 교차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로스. 자,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나는 점은 그냥 바로 그런 실근은 몇 차의 실근이 된다? 1차의 실근이 된다. 그 말은 x-1을 무엇으로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었는데 오른쪽에서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죠. 이런 경우를 바로 뭐 한다? 바로 1차의 실근. 즉 1차의 인수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자주 받는 바로 식이 하나 또 있죠. 어떤 식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x-2의 제곱이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한번 봅시다. 바로 2차 방정식이죠.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의 y, 우변의 y를 붙였을 때 이 좌변의 그래프와 우변의 그래프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 y꼴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에 접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방정식으로 그냥 조금 더 해석해 본다면 바로 x-2 곱하기 x-2 이꼴 0이 되어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바로 2가 되죠. 그러면 사실 x는 2 또는 x는 2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것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적었죠? 바로 중근이라고 적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x축에서 근이 하나만 존재하니까, 즉, 실근 하나만 존재하죠. 근데 사실은 근은 두 개예요. 근은 두 개인데,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2가 같으니까 뭐가 된다? 이 그래프가 이 2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즉, 접하는 그래프가 되었기 때문에 중근을 갖고 이런 그래프는 이렇게 그냥 접하는 점은 바로 몇 차의 실근을 갖는다? 2차, 바로 제곱 인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중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중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중근, 4차 함수의 사중근. 대표적으로 y꼴, 뭐 예를 들어서 x-2의 4제곱 같은 거. 사중근이라고 하고 y꼴 x-2의 6제곱. 이런 걸 육중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x축과 접했잖아요. 그죠? 그냥 접하는 점은 중근이 되니까 바로 몇 차의 실근을 갖는다? 2차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x-2의 제곱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바로 x-2의 3을 x-3의 자,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한다? 방정식의 실근은 좌변에 y, 우변에 y를 붙인 다음에 두 그래프의 바로 뭐다?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이런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첫 번째 그래프와 달라요. 두 번째 그래프와도 다릅니다. 뭐냐면 지금 이 3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 바로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 아래쪽에 있고 3보다 큰 쪽에서는 위쪽에 있죠. 그러면 교차하죠. 교차하는 건 맞는데 이 3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바로 3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것은 바로 교차하면서 접한다. 교차하면서 접한다. 됐나요? 바로 삼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얘도 풀어보면 x-세제곱, x-3, x-3, x-3으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근이 x가 몇 개 생깁니다. 3이 3개 생기죠. 따라서 x 이퀄 3인데 얘가 똑같은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차도 하면서 이 3차 함수와 x축이 교차도 하면서 이 x 이꼴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접하기만 하죠. 근데 지금 이 3차 함수, 이 같은 경우는 접하면서 이 그래프 자체가 자, 3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뭐 한다? 바로 교차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차하면서 접하는 점은 삼중근이 되므로 바로 몇 차에, 바로 3차에 실근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교차한다. 아니면 그냥 접한다. 교차하면서 접한다.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교차하는 점은 1차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냥 접하는 점은 2차의 근이 되는 거고, 자, 교차하면서 접하는 경우는 3차의 바로 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어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차하는 점은 그냥 실근이니까 1차의 인수를 갖고, 두 번째는 그냥 접하는 점은 중근, 바로 2차의 실근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교차하면서 접하는 점은 3중근, 바로 3차의 실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홀수차 함수는요, 홀수차 함수는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보면 최고차가 양수일 때는 항상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고 왼쪽 끝은 뭐가 된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 끝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짝수차 함수들은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이 올라갔잖아요. 오른쪽이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왼쪽도 뭐 한다? 올라간다. 여러분들 만세 부른 느낌입니다. 짝수차는. 홀수차는 그러니까 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짝수차는 이렇게 이 양방향으로 모두 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면 그래프만 바뀌니까 바로 어떻게 홀수차일 때는 오른쪽이 내려가고 왼쪽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짝수차일 때는 둘 다 뭐 한다? 내려간다는 걸 모든 다항함수는 똑같으니까 그것 또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홀수차는 어떻게? 자,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간다. 짝수차는 양쪽 다 올라간다는 거.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입니다. 그럼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바꾸어 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만 예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y 꼴 x-1과 x-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도 올라가고 왼쪽 끝은 내려오겠죠. 그죠? 근데 x-1은 몇 차의 인수? 1차의 인수가 되고 x-2의 제곱은 2차의 인수가 되는 거죠. y 자리에 0을 넣어버리면 바로 이 x축과의 교점이 누구와 누구다? 1과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X는 1은 1차의 인수, 2는 2차의 인수를 갖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바로 오른쪽 끝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1과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만나는 경우가 되고 2과는 어떻게 된다? 2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를 보고 다시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교차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x-1의 1차의 인수를 갖고 2는 그냥 접해버렸죠. 그러니까 바로 x-2의 2차의 인수를 갖는다는 거 역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식으로도 적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2차, 1차니까 합이 6차 함수죠. 6차는 짝수차 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오른쪽 끝도 올라가고 왼쪽 끝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x축과의 교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과 2와 3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 것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발음 무엇입니까? 1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그냥 뭐합니까? 교차해야 되겠죠. 근데 2는 2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접해야 되나? 그냥 접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3은 어떻습니까? 바로 3차의 인수를 가지니까 교차하면서 접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교차하면서 접한다는 말은 이런 형태가 되어서 다함수의 3차, 다함수에서 3차는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는 것도 알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여기서 아래로 볼록으로 됐다가 여기로 요까지 아래로 볼록으로 됐다가 위로 볼록이 되어서 다시 아래로 볼록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 그래프 fx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1차의 인수, 2는 접했으니까 2차의 인수, 3은 접, 교차하면서 접했으니까 3차의 인수가 되면서 각각이 인수니까 바로 곱골로 연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y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fx의 식을 세워 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 끝도 올라가고 왼쪽 끝도 올라가니까 이 함수는 바로 다함수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데 짝수차 함수가 되어야 되죠. 최고차함이 짝수란 말입니다. 짝수차 함수인 바로 y축 대칭 우함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최고차가 바로 가장 높은 차수가 짝수차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fx가 x축과의 바로 교점으로 우리가 함수를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보시면 A, C, E, H, J 이렇게 있죠. 그런데 A는 교차하면서 만나니까 몇 차입니까? 1차의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C는 접하기만 하죠. 따라서 2차의 인수를 가져야 됩니다. E는 어떻습니까? 교차하면서 접하죠. 여기에 접선의 기호가 0이에요. 따라서 3차의 인수를 가져야 되고 H는 어때요? 교차만 하죠. 따라서 1차의 인수를 J도 1차의 인수를 가지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함수를 추론해 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은 생략할 수도 있고요. A는 1차의 인수니까 x-a겠네요. C는 2차의 인수니까 x-c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E는 3차니까 바로 x-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H는 1차니까 x-h. 그리고 바로 J는 1차니까 x-j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몇 차 함수가 된다? 3차, 2차, 6차고 나머지가 1차니까 3차, 2차, 5차가 되죠. 나머지 1차니까 바로 이 fx는 8차 함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fx가 x제곱, x-1, x-2의 세제곱입니다. 일단 이 다항 함수는 몇 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6차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얘를 는영으로 만드는 바로 x값 절편을 찾아보면 0과 1과 2가 되겠죠. 따라서 0과 1과 2가 되는데 몇 차 함수라고요? 6차 함수니까 오른쪽 끝, 왼쪽 끝이 모두 다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맞나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0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이렇게 0에서는 이렇게 중근을 가지면 되는 거죠. 1에서는 1차 인수니까 1차 인수니까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겠죠. 교차해야 된다. 2에서는 3중근을 가지니까 다시 올라와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교차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위로 볼록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이 되는 2에서 바로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변곡점은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만 본다면 2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 따라서 0은 바로 그냥 중근이 되는 거죠. 얘는 중근이고 1은 바로 무엇입니까? 실근이고 2는 바로 뭐가 된다? 삼중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다음 하나의 예제를 더 보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바로 4차 함수도. 얘 또한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 모두 다 위로 올라가겠네요. 자, 그런데 0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고 중거를 마이너스 2에서도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것, 왼쪽 것 위로 올라가니까 모두 다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고 또 올라와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4차 함수가 되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4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자, 이런 4차 함수는 많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로 뭐에 대해서 이 0과 마이너스 2의 바로 이 중점인 x 이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대칭인 바로 4차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4차 함수가 선대칭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형태의 그래프는 x 이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몇 차 함수가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4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왼쪽, 오른쪽 모두 다 뭐를 위쪽으로 향하겠는데요. 됐나요? 자, 그러면 자, 교점이 어떻게 되죠? 1에서는 그냥 실근을 마이너스 2에서는 삼중근을 가져야 되고 1에서는 무엇을? 실근을 가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삼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오른쪽 것, 왼쪽 것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에서 접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교차하고 1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교차만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우리는 미분을 했습니까? 미분을 하지 않고도 이런 다항함수의 곱보인 형태는 우리가 교점의 세 가지 종류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곱골로 되어 있을 때는 바로 교점의 종류에 따라서 실근, 중근, 삼중근을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교차하는지 접하는지 또 교차하면서 접하는 것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미분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항함수에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세 가지 교점의 세 가지 종류를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자, 이런 3차 함수 fx를 지금 추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선, 즉 직선이 되어도 되고 곡선이 되어도 돼요. 이런 gx라는 함수와의 이 교점으로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죠. 그때 그 교점을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점의 x좌표가 지금 A, B, C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 어떤 방정식? 바로 fx와 gx를 연립한 이 방정식의 바로 세실근이죠. 세실근이 지금 A, B, C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점의 이 x좌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 fx를 추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정식의 실근이냐 하면 바로 이 두 그래프를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하나가 뭐였죠? 여기가 0이었죠. 즉 x축하고의 바로 교점이 ABC였는데 지금은 fx와 x축하고의 교점이 아니라 fx와 또 다른 함수하고의 교점이 ABC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다면 이 조금 전까지는 우변이 0이었잖아요. 지금은 0이 아니죠. fx 이꼴 gx의 실근이 ABC라는 것입니다. 근데 f는 3차죠. g는 1차입니다. 그러니 전체로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fx를 추론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좌변을 추론하느냐 우변을 추론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방정식의 실근은 무조건 우변이 0일 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좌변의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변이 0일 때 좌변의 함수를 교점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식을 이 상태에서 좌변을 추론하거나 우변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변을 무엇으로 만든다? 바로 0으로 만들어서 이 좌변 즉 fx-gx의 함수를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추론할 때는요, 교점으로 함수를 추론할 때는 반드시 우변이 0이 되어서 좌변의 함수를 바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서 fx를 지금 추론하려고 하지만 fx와 gx의 교점이 ABC이므로 이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ABC이기 때문에 이 좌변을 추론하거나 우변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쪽을 0으로 놓았을 때 이 근이 세실근이 A, B, C이므로 우변을 0으로 놓은 좌변 함수 즉 fx-gx를 우리가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 좌변의 함수가 이 인수로 이 x-a, x-b, x-c로 인수의 곡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이 x-1, x-2가 되고요. 우변은 지금 x-2의 제곱, 예를 들어서 x-3이라고 합시다. 이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잖아요. 이 3차 방정식은 이 방정식 실근을 이야기하려면 이 상태에서 근을 구할 수가 없죠.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어야지만 실근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x-2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좌변이나 우변 중 하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여 는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래야지 우리 수학에서는 이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때는 우변이 0일 때 이 좌변을 인수분해하죠. 다시 말해 곱꼴로 되어 있다면 수학에서 곱해서 0이 되는 방법은 각각 뭡니까? 곱꼴로 나타났을 때 0, 0, 0이 되어서 그 메커니즘으로 실근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방정식에서 실근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변이 0일 때 좌변의 함수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실근을 논하기가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꼴 0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이 방정식을 실근을 구하려면 우변을 0으로 두고 이항했잖아요. 그죠? 인수분해하거나 곡꼴로 우리 인수분해를 한다는 말은 곡꼴로 두어야지 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통인수가 x-2가 되니까 x-1과 바로 x-2, x-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거 0, 이거 0이 되는 게 바로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변이 0일 때 바로 좌변 함수 이렇게 우변이 0일 때 좌변 함수 fx-gx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이 세 근을 A, B, C이기 때문에 이 A, B, C를 실근으로 갖는다는 말은 우변이 0일 때 이 좌변이 바로 무엇을 x-a, x-b, x-c라는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얘가 는 0일 때
바로 실근이 ABC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바로 fx 마이너스 gx가 바로 뭐다? 색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c를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이 ABC라는 말은 x-a, x-b, x-c가 곱해져서 0이 되었을 때 그 근이 ABC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 개의 곡골로 된 인수는 바로 누구의 바로 인수가 된다? fx의 인수도 아니고 gx의 인수도 아닌 fx-gx의 인수라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수를 통해서 함수를 추론한다고 했잖아요. 그 인수를 이야기하려면 우변이 항상 0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우변이 0일 때 좌변을 함수를 추론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두면 안 되죠. 왜? 최고차항의 계수가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를 P라는 문자를 두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fx-gx를 추론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가 fx를 우리가 추론한다고 했으니까 P의 x-a, x-b, x-c가 되고 이 마이너스 gx가 이 항에서 플러스 gx가 돼버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수 fx를 바로 이 교점의 x좌표로 우리가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 fx를 3차니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놓고 그럼 미지수가 4개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을 4개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항함수 추론할 때는 어떤 3차나 4차 함수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직선과 보통 자주 나옵니다. 그때 바로 교점을 추론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근이 바로 F의 근도 아니고 G의 근도 아닌 바로 fx-gx의 세 실근이므로 x-a, x-b, x-c의 인수를 갖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바로 문자 뭐 P를 두든 K를 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둘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GX가 이항하여서 전체 fx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을 찾는다는 것은 방정식에서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이 곱볼 형태로 나타났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0인 x값이 근이잖아요. 그 근이 바로 우리가 함수로 추론할 때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인수 종류에 따라서 교차하는지 접하는지 교차하면서 접하는지에 따라서 차수만 1차냐 2차냐 3차로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 fx를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수 fx가 여기 지금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인데 자, 이 gx라는 이 1차 함수와 어떻게 바로 교점이 지금 두 개가 발생했죠. 하나는 1이고 교점이 하나는 3입니다. 그런데 자, 이 교점을 방정식으로 우리가 한번 적어 본다면 fx와 gx는 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1, 3, 3이 되죠. 왜? 이런 바로 두 직선이 두 그래프가 교차하면서 만났고 3은 fx와 gx가 접하면서 만났으니까 3은 중근을 갖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함수 fx를 추론할 때는 어떻게 추론한다? fx, gx가 이항해야 되죠. 마이너스 gx 이꼴 0의 바로 실근이 무엇이니까? 1, 3, 3이니까 어떻게 추론한다? fx 마이너스 gx는 자, 1이라는 바로 교점은 바로 교차해서 만났으니까 1차가 되고 3은 접하면서 만났으니까 x-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p라는 문자를 두면 되겠네요. 따라서 fx는 어떻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다? 마이너스 gx만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만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함수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자, fx가 1이 4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y꼴 x 플러스 5와 자,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이 발생하고 2에서 바로 교점이 발생했는데 그림이 조금 안 예쁘지만 여기가 지금 삼중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중근.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fx에서 바로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요 두 줄을 생각하고 바로 한번 적어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는 교차하고 2에서는 교차하면서 접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삼중근으로 보는 거예요. 삼중근. 자, 그러면 fx를 누굴 빼야 되죠? x 플러스 5를 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는 뭐 한다? 교차하니까 x 플러스 1의 인수를 2에서는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를 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런 다음 얘를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x가 추론이 끝나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fx를 추론하라고 하면 이렇게 fx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적지 말고 일단 일단 자, 이 fx 그래프가 다른 그래프하고의 교점을 먼저 보세요. 교점을 보면 마이너스 1은 교차하니까 1차의 인수, 2는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3차의 인수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는 fx는 해놓고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교차하니까 x 플러스 1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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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먼저 작성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지금 교점으로 만나는 이 직선이 만약에 X축이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끝내버리면 되는데, 자, 이게 X축이 아니고, 바로 Y꼴 X 플러스 5하고의 교점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만 추가해주면 된다? 바로 저 X 플러스 5만 이렇게 추가해주면 이항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약에 X축이면 여기서 끝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X축과의 바로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1과 2라는 뜻인데 얘는 X축이 아니라 바로 Y꼴 X 플러스 5니까 그 교점으로 만나는 그 직선을 뒤에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적을 필요 없이 바로 한 방에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 fx를 추론할 때 바로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결정을 하고 x축과의 교점이면 끝내버리면 되는데 자 무엇과 교점인지 어떤 직선과의 교점인지만 뒤에 꽁무니에 추가만 해주면 fx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는 보면, 자, fx가 3차 함수잖아요. 그죠? 3차 함수인데, 이 직선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에서 교차하면서 만나고 2에서는 접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바로 한번 적어보면 이 fx는 최고창의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적고 0에서는 교차하니까 x의 인수를 하나 가지겠죠. 이 0은 x-0이니까 x만 적으면 됩니다. 2는 접하잖아요. 따라서 x-2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이 y꼴 2분의 1x 플러스 1과의 교점이니까 이 꽁무니에 무엇만 2분의 1x 플러스 1만 붙여준다면 3차 함수가 추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바로 누구하고의 교점인지만 뒤에 바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 보시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4차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차 함수가 자, 3에서 극소, 마이너스 3에서 극소를 갔는데 그 극소값이 2라고 합니다. 이때 4차 함수를 추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4차 함수가 우리가 조금 전에 세 문제처럼 직선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4차 함수가 가만히 보면 이 y꼴 2라는 직선과 어떻습니까? 바로 접하면서 만나고 있잖아요. 즉 마이너스 3에서도 접하고 3에서도 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중근을 갖고 이 점도 3과 3의 중근을 가니까 이번에는 바로 이 4차 함수가 누구하고의 교점이 y꼴 2하고의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 3 이렇게 네 개의 교점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fx를 어떻게 교점이 바로 최고차의 개수는 2니까 2라고 적고 자 교점이 마이너스 3이 두 개니까 바로 플러스 3으로 표현한 다음에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되고 3도 3, 3 두 개니까 바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하고의 교점이 된다? 바로 x축하고의 교점이 되죠. 그런데 얘는 y꼴 2하고의 교점이니까 뒤에 무엇만 붙여주면 되겠다? 바로 플러스 2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y꼴 2하고의 교점이니까 바로 뒤에 플러스 2만 붙여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3차 함수, 4차 함수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칠 때도 수없이 나오니까 항상 함수 추론을 교점과의 추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요 두 문제를 한번 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y꼴 fx가 이번엔 누구하고의 교점입니까? y꼴 3하고의 교점이니까 일단은 y꼴 3은 신경 쓰지 말고 fx가 지금 이 직선과의 교점인데 A에서는 어떻게? 바로 교차하면서 만나니까 1차의 인수. C는 접하면서 만나죠. 따라서 몇 차의 인수? 2차의 인수를 가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E에서는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바로 E에서는 3차의 인수를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붙여주면 되겠죠. 사실 여기서는 선생님이 얘가 지금 6차 함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인수가 더 있을 수도 겠죠. 자, 그러면 여기 x 뭐 어떻게 더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은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근데 6차라고 한다면 표현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x축과의 바로 교점인데 누구하고의 교점이다? y꼴 3하고의 교점이니까 뒤에 3만 이렇게 추가해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래 있는 식도 한번 해봅시다. 자, 아래 있는 그래프는 이 fx를 추론할 때 자, 일단은 이 A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차하면서 만나니까 x-a의 인수를 가지고 B에서는 접하면서 만나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2차의 인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C에서는 바로 교차하면서 접하니까 몇 차의 인수? 3차의 인수를 가지겠죠. 그런데 최고차항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최고차항을 P라고 둘까요? 그리고 얘는 몇 차 함수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또 다른 x에 대한 식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6차 함수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fx는 바로 x축하고의 교점이면 여기서 끝나지만 x축하고의 교점이 아니라 y 꼴 3x 플러스 1과의 교점이니까 이 꽁무니에 무엇만 3x 플러스 1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함수 추론할 수 있겠나요? 바로 교점으로 함수 추론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 교차하면 1차, 접하면 2차, 교차하면서 접하면 3차의 인수를 갖고 X축과의 교점이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바로 다른 직선과 바로 교차한다면 만난다면 바로 제일 마지막에 다른 직선이나 곡선 같은 걸 추가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번 시간은 다항함수의 추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